차! 카모마일 페퍼민트가 아니라 진짜 차를 알려드릴 거예요. 차 아니야! 잘못했습니다. 커피의 카페인과 차의 카페인을 비교를 했을 때 어떤 게 셀까요? 커피요. 아니, 무시했는데. 무시하지 마. 자주 립톤도 무시하지 마. 나는 고기를 먹지 않는데 고기 맛이 나. 이런 저 새끼들. 내가 똥손이어도 잘 나와. 그래서 아썸 CTC가 밀크티용에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된 거예요.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와, 반가. 네, 여러분 차 좋아하세요? 차? 홍차랑 블랙티 중에 뭐 좋아하세요? 다른가요? 공부 좀 하고 왔네. 이제 카페 시장에서도 차의 시장 규모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우리가 카페 창업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차는 공부를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차를 가르쳐 주실 선생님 한 분을 모셨어요. 이분 이력이 정말 너무 화려해서 제가 적어 갖고 왔어요. 2014 골든 티 어워드 티 소믈리에 챔피언십 1위. 2015 하동 코리아 티 챔피언십 1위. 골든 티 어워드 티 코디네이터 챔피언십 1위. 1위 아니면 안 하시나 봐요. 근데 이제 15년까지 이렇게 1위 하시다가 16년부터 17년까지 이제 아예 그냥 심사를 보겠다. 부심사위원장을 하신 대단한 분이십니다. 내분내산 사서 본 책이에요. 티 앤 티푸드라는 책인데 이 책의 저자이신 임보은 대표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티 디렉터 임보은이고요. 오늘 홍차에 대해서 조금 안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카페에서 요즘에 홍차 엄청 많이 팔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밀크티에 되게 많이 사용이 되는데 근데 저는 약간 충격받은 적이 있어요. 밀크티의 베이스가 차라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저희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아, 예. 밀크티의 베이스가 홍차인데 사실 홍차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나오는 곳도 굉장히 많고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곳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베이직을 깔고 가면 더 좋지 않을까 하고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차! 어떤 차를 시키세요? 저는 항상 캐모마일티. 카모마일! 좋았어. 내가 의도한 바가 나왔어. 대부분 우리가 차 얘기하면은 페퍼민트, 카모마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차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그건 대용차예요. 진짜 차, 차 아닌 차 이렇게 나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려는 홍차는요 진짜 차예요. 캐모마일 그럼 페퍼민트 이건 뭐야? 아까 말대로 대용차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 그대로 허브예요. 허브라고 부르는 거는 뭐냐면 첫 번째 약용 효과가 있어야 돼. 그리고 두 번째 특이한 맛과 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제가 얘기하는 차는요 카모마일 페퍼민트가 아니라 진짜 차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유자차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나요? 차 아니야. 차 아니군요. 차 아니야. 저 어디에다 빼야 돼? 메뉴 넣을 때. 어디? 아닌가? 좀 화나셔도 잘못했습니다. 그런 거는 차에다가 빼지 않고 그냥 다른 기타 베버리지에 빼시면 오히려 손님들이 헷갈리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녹차랑 홍차가 있어요. 어떻게 네. 다를까요? 색깔이 색깔이 달라요? 맛이 달라. 맛도 달라. 아, 나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색깔이 뭐가 달라? 화내는 거 아닙니다. 네. 녹차랑 홍차는 어쨌든 다르죠. 다른데 이게 같은 나무에서 나올까요? 다른 나무에서 나올까요? 다른 나무요? 같은 나무예요. 차라고 부르는 거는 뭐냐면 카멜리아 시넨시스라고 동백나무과예요. 동백나무과에서 나오는데 얘는 녹차도 만들고요. 홍차도 만들어요. 차 종류 또 다른 거 뭐 있는지 아세요 혹시? 백차요. 오! 우와! 맞아. 백차도 있어. 또 뭐 있어? 우롱? 우롱도 차 아닌가요? 맞아요. 우롱차. 자신 있게 해. 자신 있게 합시다. 또 있어요. 보리차는 없나요? 왜 그래? 흑차. 맞아요. 흑차. 대부분 보이차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보이차는 흑차 종류 중 하나일 뿐이에요.
자, 어쨌든 그래서 크게 나누면 우리가 5가지로 분류해요. 그럼 얘네가 다 같은 나무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달라지느냐? 만드는 방법이 다른 것 뿐이에요. 그래서 녹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비산화 발효 차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발효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산화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별 생각이 없습니다. 차는 정말 신기한 거 뭐냐면 자체적으로 뭘 안 해줬는데도 혼자 발효를 일으키는 성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껍질에 산소가 붙어야지만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산화로 구분하기가 어렵고 발효로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발효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발효라는 단어는 언제 쓸 수 있어요? 발효가 될 때요. 죄송해요. 술이나 아니면 뭐 막걸리 식초. 아니면 식초, 된장 이런 데 쓴단 말이에요. 아니요. 뭐가 들어가? 종균이 그렇죠. 흑차랑 얘네들은 발효 방식이 달라요. 얘네들은 그냥 자체적으로 찻잎이 산화 발효시킨 스스로 하는 거고 얘는 미생물에 의한 발효인 거예요. 좀 달라요, 얘는. 그래서 얘는 우리가 몸이 따뜻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런 균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발효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녹차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생잎을 먹는 게 우리가 녹차라고 얘기를 하고 백차 같은 경우에는 자연 건조를 시켜요. 그 자연 건조차예요. 그래서 발효로 따지면 한 10% 미만 정도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롱차. 우롱차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많게는 80%까지 발효된 것이 우롱차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홍차. 홍차 같은 경우에는 90에서 100% 정도 되는 아이라서 완전 산화 발효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수치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100%가 아니라 90%짜리도 있어요. 그래서 찻잎을 보면 가끔 이거 녹차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초록잎이 약간 껴져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조금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선생님, 같은 차 나무에서 저렇게 백차, 우롱차, 녹차가 다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커피도 같은 커피 나무에서 커피가 나오지만 다 품종이 다른데 네. 차나무도 이렇게 품종이 있어서 녹차 만들기가 좋은 품종과 우롱차 만들기 좋은 품종이 이게 따로 있나요?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감사합니다. 품종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크게 한번 나눠보자고요. 녹차에 잘 어울리는 거는 소엽종이라고 불리는 조그만한 잎을 가진 작은 차나무예요. 홍차는요. 많이 발효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성분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많아야 되다 보니까 찻잎이 큰 게 좋겠죠. 그래서 대엽종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소엽종, 대엽종 사이에 중엽종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우롱차에 어울리는 아이고요. 그리고 나라마다 품종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품종 엄청 많거든요. 그런 것처럼 크게 나뉘자면 이렇게 나뉘어질 수가 있고 작게 나누자면 나라별로 생산하고 있는 품종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엽종은 녹차, 대엽종은 홍차.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 안 돼요? 소엽종으로 녹차도 만들고 우롱차도 만들고 홍차도 만들고 다 해요. 그래서 그렇게 딱 생각하면 안 되지만 어울리는 품종들은 분명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커피의 카페인과 차의 카페인을 비교를 했을 때 어떤 게 셀까요? 커피요. 커피 아니에요. 녹차예요. 녹차가 가장 세요, 카페인이. 사실상 우리가 한 잔에 들어가는 양으로 따지면 분명히 차가 카페인이 적어요. 커피 얼마나 들어가요? 한 잔에 찬 내릴 때 원두 얼마나 써요? 20g. 그 20g 쓰잖아요. 차는 얼마나 넣게요? 2g 정도 써요. 얘 20g이랑 원두 20g이랑 따졌을 때 얘가 훨씬 더 크거든요. 근데 얘는 2g만 써. 그래서 현저히 낮은 것 뿐이에요. 같은 그람수로 따졌을 때는 훨씬 더 높아요. 그러면은 녹차랑 홍차의 카페인은? 녹차. 녹차가 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 답을 미리 얘기했어요. 녹차가 훨씬 카페인이 많아요.
그래서 홍차가 가장 카페인이 적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것보다 카페인이 더 적은 건 우리 아까 얘기했던 흑차가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잠 못 드시는 분들이 차 좋아하시는 차 애호가 분들은 밤에 이제 저녁 되면은 아예 보이차로 바꿔서 드세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카페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홍차 뭐 있어요? 아쌈. 아쌈 있고 얼그레이. 얼그레이. 또 뭐 있어요? 블랙티. 나다. 어떡하지? 뭐 기타 있는 아이들은 다른 뭐 상품명을 사용해가지고 올려두겠죠. 기본적으로 차 공부를 할 때도 이런 아이들을 언급을 하고요. 차를 판매해요라고 하면서 이제 싱글차를 쓰는 거는 거의 다즐링 아쌈이고 블렌딩 되어 있는 거는 얼그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홍차 하면 어떤 나라 떠오르세요? 영국. 영국이에요. 그러면 홍차는 어디서 제일 먼저 만들어졌을까요? 중국, 스리랑카, 인도? 중국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졌어요. 근데 왜 홍차 하면 영국에 떠오르는 걸까요? 그걸 아무도 몰라. 그거에 대해서 우리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홍차를 처음 접하게 된 거는 이탈리아 그리고 포르투갈이 접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유럽에 퍼뜨린 거는 네덜란드예요.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 차를 가지고 뭔가 무역하고 하면은 정말 장사 잘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냄새를 맡고 작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영국에는 언제 들어가냐면 조금 늦게 들어갔어요. 이 섬나라잖아요. 찰스 왕과 캐서린 공주가 결혼을 하면서 이 캐서린 공주가 포르투갈 사람이거든요. 넘어오면서 뭘 갖고 왔냐면 은식기 가지고 오고 설탕 가지고 오고 하나 차를 갖고 온 거예요. 왕실 사람들이 마셔봤는데 어머 이건 커피도 아닌데 뭔가 기분도 좋아지고 릴렉스되고 너무너무 좋은 거야. 이때 당시에는 중국에서만 차를 생산을 했었거든요. 은을 이만큼 죽어도 요만큼의 차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일단 중국으로 가서 설치관을 만들었는데 그래도 네덜란드 애들이 거의 독점하다시 하다 보니까 직접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밀수입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때 수입된 차가 무엇이었을까? 녹차였을까? 홍차였을까? 홍차. 녹차였어요. 근데 혹시 녹차 되게 오래된 거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난 일부러 해봤어. 일부러 해봤는데 그게 비릿비릿한 냄새도 나고 색깔도 탕도 막 황색으로 나요. 그런 차를 마시고 좋아했던 거예요. 왜냐면 배를 싣고 갔었잖아요. 비행기가 없었으니까 다 산화 발효가 더 심하게 된 거야. 된 상태에서 먹어도 좋다 그랬던 거야. 근데 녹차는 중국에서도 먹지만 그 주변 국가에서도 먹었거든요. 특히 티벳이라는 나라와 중국 사람들이 무역을 했었는데 녹차는 먹어야 되겠고 얘네 줄 거는 없고 그래서 생산하기 시작한 게 뭐다? 홍차예요. 그래서 우롱차와 홍차가 생산이 된 거예요. 이 홍차라는 거를 처음 만든 곳은 열대지방처럼 대만이랑 같은 위도예요. 그래서 산화 발효가 되려면 건조해야 되는데 건조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소나무 훈연향이 막 떼는 거야. 훈연향이 막 떼지니까 영국 사람들 딱 먹고 나는 고기를 먹지 않았는데 고기 맛이 나. 너무 맛있는데 그러면서 이 차를 가져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차도 그 지역에서만 나야지 정말 맛있고 그 밖의 지역에서 소나무 훈연향을 떼면은 맛이 없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진짜로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 모르다 보니까 그냥 주변에 있는 홍차를 싹 가져가요. 그래서 소나무 훈연향을 막 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차가 랍상소총이라는 차예요. 얼그레이는 랍상소총이라는 차에서 시작이 됐는데 근데 이거 가져가면 중국에서 이렇게 소나무 훈연향 떼가지고 딱 가져가는데 훈연향이 다 날라갔어. 맛이 별로 없어.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나는 맛있게 먹고 싶은데 어떡하지? 그래서 어떤 백작이 말이에요. 트와이닝사 있죠?
네. 트와인 행사가 진짜 오래됐거든요. 무시하지 마. 네. 트와인 행사 무시했는데. 무시하지 마. 마트 있으면 무시하나 봐. 맞아요. 자주 립톤도 보이는. 무시해. 무시하지 마. 우리 팁에 이렇게 잘 먹을 수 있는 거 거기에서 공장화 시켰기 때문이에요. 립톤 무시하지 마. 트와인 행사에 어떤 백작이 의뢰를 했어. 야, 이거 진짜 맛있는데 그거 비슷한 거 한번 만들어봐. 랍상소총의 원래의 본체는 정산 소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얘는 훈연향만 뗀 거고 얘는 진짜 중국 홍차. 얘 닮은 거 한번 만들어봐 라고 이야기를 해서 트와인 행사가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만들어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베르가못이 들어가요. 이 베르가못을 왜 넣기 시작했냐면 훈연향은 알겠어. 근데 훈연향 말고 뭐 하나가 더 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정산소종에는 용안 혹시 아세요? 중국의 용안 이렇게 열매? 이렇게 까면 리치처럼 생겼어. 맛도 리치랑 좀 비슷해요. 그 리치 같은 열매가 자라는 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향을 다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향을 따라 하려고 베르가못을 넣게 돼요. 그렇게 해서 완성된 게 바로 스모키 얼그레이예요. 그리고 나서 생겨난 게 훈연향 떼는 게 어려워. 힘들어. 그래서 베르가못만 넣겠어라고 해서 얼그레이가 탄생이 됩니다. 근데 이 트와인 행사에다가 의뢰한 백작 이름이 뭐게요? 그레이? 이 얼이라고 하는 거는 백작이에요. 그래서 그레이 백작이 의뢰를 해서 얼그레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됩니다. 이제는 뭐 베르가못 넣었다라고 하니까 사실 베르가못 구하는 거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많은 곳에서 생산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 무슨 맛인지 되게 궁금하시잖아요. 궁금해요. 그래서 준비해 왔어요. 우와. 이런 저 새끼들. 차례대로 우리가 먹어보면 네네.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얼그레이가 완성이 됐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와. 정산소종, 납상소총, 스모키 얼그레이, 얼그레이. 한번 우리 향을 한번 맡아볼까요? 그 소나무 훈제 향이 확 나는데요. 갑자기 고기 먹고 싶어요. 네. 스토리를 듣고 하니까 되게 티가 되게 재밌고 또 이런 것도 한번 마셔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려서 한번 차례대로 어? 우리가 먹어볼게요. 네. 와. 드시기 전에 얘에서 그런 리치 같은 용한 냄새가 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치. 뭔가 알 수 없는 과일 향이 있어요. 네. 근데 몰랐는데 이게 스토리를 듣고 마시니까 훨씬 뭔가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차는요, 누가 주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어디서 먹느냐에 따라서 차가 다르게 느껴져요. 향이 다르네. 확실히 이전 거보다 그 약간 산뜻한 느낌의 향이 안 나는. 아까 거는 중국 차였거든요. 얘는 베이스가 실론이에요. 쯔리랑 가짜. 이 차를 소세지랑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요. 익숙한 향이야. 우리가 항상 바베큐나 이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이 향에 완전히 매료돼가지고 이거는 진짜 음식을 먹지 않고도 차에서 이렇게 음식 향과 맛이 나다니 너무나도 신기한 신비의 음료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차가 굉장히 정말 유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다음 빨리 먹어보자. 와. 스모키 얼그레이예요. 비로소 이제 그 베르가못이 들어가는 거군요. 네. 베르가못은 원래 향수라든지 아니면 디저트에 많이 넣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런 향수의 기술을 조금 차에 또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얼그레이인 거죠. 차에 향을 이렇게 입히는 게 그러면 굉장히 오래된 거네요. 역사적으로. 그쵸. 얼그레이가 시작이다 보니까 네. 이 차는요. 음식이랑 먹어도 되게 맛있지만 디저트랑도 굉장히 잘 어울려요. 자, 그러면 네, 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얼그레이 한번 먹어볼게요. 오늘 티 그 오마카세 온 것 같아요. 향 먼저 맡아보신 다음에 드셔보세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얼그레이네요. 맞아요. 근데 알고 계시는 것보다 굉장히 강렬할 거예요. 지금의 얼그레이는 얼그레이 중에서 가장 향이 강한 아이거든요.
기존에 먹던 거랑 좀 다른데 약간 쌉싸름함이 더 느껴지는데 네, 맞아요. 와인이나 커피들은 그 입안에서 뭐 공기랑 이렇게 하면 맛이 더 잘 느껴진다라든지 머금고 뭐 코로 공기를 뱉으면 잘 느껴진다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맞아요. 차에도 약간 그런 게 있을까요? 차에도 있어요. 똑같아요. 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먹고 나서 공기를 먹은 다음에 코로 내쉬면은 그 향이 사례가 향이 죄송합니다. 더 잘 느껴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드셔보셨죠? 네. 진하기도 진하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얼그레이가 바로 요 정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겨났다. 이 순서대로 생겨났다. 그래서 얼그레이는 그래요. 이제 됐어. 그럼 이 다즐링이랑 아싸는 뭐야? 끝난 게 아니네요. 끝난 게 아니야. 다시 시작하는 거네. 다즐링이랑 아싸는 뭘까요? 이거 너무 맛있잖아. 맞아요. 이거 만들었는데도 마음에 안 들어. 중국 차가 역시나 맛있는 거야. 그래서 씨앗을 가져와서 영국에 심어요. 나겠어요? 안 나요. 안 나요. 지금까지도 영국의 차나무 뭐 잘한다는 얘기는 있어요. 근데 전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때 얘네들이 뭘 했냐면 차 스파이를 보내요, 중국에. 그 정도로 차 애호가야, 영국 애들이. 그래서 가가지고 중국에서 차 공부도 하고 차 나무가 어떻게 자라는지 차가 어떻게 생산이 되는지 상세하게 기록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열심히 한번 키워보자 라고 해서 어디로 가느냐, 이 차나무를 가지고 인도로 와요. 그래서 인도 곳곳에 심게 되는데 다즐링, 아쌈, 늘길이라는 지역에서 한번 해봅니다. 근데 이제 아쌈을 갔더니 어머나 우린 심지도 않은 차나무가 있네? 이렇게 아쌈은요, 오래 전부터 차나무가 그냥 자생적으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그렇다고 쳐. 그러면은 얘네는 심으면 또 잘 나겠네? 근데 중국 나무가 자꾸 죽는 거예요. 다즐링으로 옮겨가서 심었더니 어떻게 심으니까 잘 나왔어. 그래서 인도 내의 중국종은 다즐링밖에 없어요. 근데 이 영국 사람들은요, 정산소종에 대한 로망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즐링, 어머나 세상에 별표 막 치면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지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다즐링을 가보면 영국 문화가 많이 젖어 있어요. 그리고 다즐링의 다원의 오너들도 아직 영국 사람인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다즐링은 혼자 중국종이라서 굉장히 향이 많아요. 그리고 이 다즐링은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개봉을 딱 해보잖아요. 그러면 찻잎에 녹색빛이 굉장히 많아. 한번 보여드릴게요. 색깔이 되게 막 섞여 있네요. 섞여 있죠. 백호가 많아요. 백호라고 하는 거는 솜털을 가진 새싹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백호가 굉장히 많은 것이 특징이고 그리고 얘는 우려서 먹어보면 이제 유럽 사람들은 여기에서 머스켓 향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와인으로 따졌을 때는 화이트 와인 또는 샴페인에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다즐링이 세계 3대 홍차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만큼 영국 사람들이 사랑하는 차였던 거죠. 자, 그래서 얘는 고급 차 나무가 자라는 곳이다. 그리고 얘는 이름이자 지역이다. 그러면 아쌈은 뭘까요? 아쌈은 중국 나무 종이 못 살아요. 여기에는 대엽종만 살아요. 신기하게도 막 숲이 우거져 있는데 차나무가 막 잘 자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생산한 게 뭐냐? 밀크티 할 때 우리 아쌈 땡땡땡 뭐부터요? CTC. 네, 맞아요. 이 아쌈 CTC가 이름인 줄 아세요? 제다 방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많다 그랬잖아요. 찻잎도 그만큼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단시간 내에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CTC는요. 크러쉬, 티어, 컬, 부셔, 찢어, 말아. 그래서 이 CTC가요. 일반적으로 찻잎이 이렇게 길잖아요. 이렇게 안 생겼어요. 동글동글해요. 이런 방식으로 만들었고 단시간 내에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동글동글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아쌈 그냥 잎이랑 다른 점이 뭐냐면 첫 번째, 싸다. 빨리 만드니까. 두 번째, 수색이 진한 거예요. 그리고 오래 끓여도 맛이 순하니까 오래 끓여도 돼. 내가 똥손이어도 잘 나와! 그래서 아쌈 CTC가 밀크티용에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된 거예요. 그럼 아쌈으로 해서 만들어야 맛있어서가 아니라 그 이유 때문에 아쌈을 많이 쓰는 거군요. 질문 잘하셨어요. 사실상 다른 홍차를 사용을 하더라도 만들 수는 있어. 근데 밀크티용으로 사용한 이유가 뭐냐면 이 아쌈 지역이 가지고 있는 풍미 때문이에요. 그 풍미가 뭐냐면 몰트 향이라고 해서 엿기름이라고 하면 딱 식혜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몰트 향 때문에 설탕 덜 넣어도 맛있는 거야. 그래서 이 몰트 향 때문에 아쌈을 쓰게 된 거죠. 다질링은 너무 고급져. 못 써, 그거는. 이제 다질링이랑 아쌈이 차나무가 잘 자라니까 원래 커피나무를 심었었던 스리랑카에 여기저기 심게 돼요. 그래서 실론이라는 차가 생기게 되는 거죠. 실론은 원래 스리랑카 옛날 나라명이에요. 그래서 실론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고 그게 차 이름이 된 겁니다. 다 영국 땅이었어요. 영국이 되게 큰 일을 했네요. 그러니까 차, 홍차 하면 영국이 생각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아까 우리 밀크티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밀크티 이거 하면 되게 맛있다고. 밀크티용 홍차가 있을까요? 왜 다들 피하는 거지? 가운데 가리키죠. 아, 네. 조건에 맞춰서 밀크티용 홍차를 셀렉해야 돼요. 근데 이제 아까 우리 얘기했던 다즐링은 보시면은 백호도 많고 해요. 밀크티 할 수 있어요. 근데 맛이 잘 안 나와요. 나는 그래도 죽어도 저걸로 해야겠어. 근데 방법이 저 잎을 그대로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홍차에는요, 아까 우리 얼그레이 먹어봤는데 이파리 다르다고 했잖아요. 브로큰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홍찻잎 크기에 따라서 조금 분류를 해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오피? 그럼 이거는 더 들어본 적 없을걸요? 이게 오렌지 페코의 약자예요. 오렌지 페코는 들어보신 적? 오렌지는 들어봤어요. 그래요. 어제도 먹었어요. 자, 오피는 그냥 아예 우리가 따로 얘기를 해보자고요. 홀잎이고 얘는 브로큰인데 홀잎은 잎이 그냥 커요. 브로큰은 아까 보셨던 작은 잎이 브로큰. 파닝 같은 경우에는 잎자가 얇아요. 더스트는 파우더 같아요. 점점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얘네들이 얇아지거든요. 근데 저거를 우리게 되면은 잘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의 우리가 폴립 같은 경우에는 영국식 밀크티를 만들 때 사용을 해요. 영국식 밀크티는 계속 오랫동안 티팟에 넣어놨다가 진하게 우려지면 그냥 떫고 쓴맛을 없애기 위해서 우유를 조금 소량을 넣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쓰는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카페에서 냉친 밀크티라든지 아니면 뭐 끓이는 일본식 밀크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요 밑에 것만 사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써야지만 맛이 잘 나오고 잘 우려지는 거예요. 혹시 밀크티의 주 재료가 뭔지 아세요? 홍차, 설탕, 설탕, 우유, 우유, 홍차. 홍차. 정성, 시간. 그래, 밀크티를 얘기하면 이 중요한 얘가 안 나와요. 그래. 물을 얘기를 안 해요. 아무도. 밀크티엔 물이 들어가야 해요. 물론 우유로만 우릴 수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우유로만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원래는 물이 있어야만 밀크티가 제대로 완성이 돼요. 네. 차도 뭐 종류별로 조금씩은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 연수를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미네랄이 거의 없는 거를 사용을 해야지 얘네들이 진하게 우려지거든요. 물에 따라서 뭘 쓸지.
너무 어려워. 마을이 뭐- 아프죠? 사실은 밀크티만 얘기해도 제가 밀크티 강의할 때 맨날 3시간, 4시간 했어요. 와, 왜냐면은 밀크티가 진짜 역사도 깊기도 하고 만드는 방식이 너무나도 다양해요. 똑같은 재료 썼는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너무나도 달라지기 때문에 밀크티 지금 얘기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어. 나 집에 가야 돼. 다음에 어쨌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밀크티를 만들 때는 이렇게 브로큰 되어 있는 찻잎이 작은 걸로 하셔야 된다. 그러면 그런 홀립은 어떻게 부셔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이스티는 뭘로 만들어야 될까? 홀. 홀이지 아이스티인데 지금 우리 복숭아 아이스티를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카페에서 티백으로 아이스티 되게 많이 만들잖아요. 네. 근데 티백으로 아이스티 만드실 때는 좀 잘 해야 돼요. 왜냐하면 수세 때문이에요. 우리가 얘네들을 진하게 우려서 아이스티 매번 우리기 힘들어가지고 냉장고에 보관하셨다가 이틀 정도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다음날 딱 꺼내면 색이 이상해. 뿌예. 그게 크림다운 현상이에요. 크림다운 현상은 사실 타닌이 들어가 있는 아이들은 다 원래 그렇게 돼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 그럼 타닌 성분이 적은 홍차로 만들면 그게 조금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런 브로큰 되어 있는 차들은 진하게 나와요. 그래서 홀립을 사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카페에서는 티백 사용하는데 뭐 밀크티는 이거 쓰라고 그러고 아이스티는 이거 쓰라고 그러고 나보고 몇 개 쓰라는 거야. 그래서 카페에서 가장 많이 저도 이제 실제 컨설팅을 하면 추천을 드리는 게 요거예요. BOP예요. 아이스티를 만들 땐 조금 비교적 짧게 우리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사용하는 물은 어떤 분이 연수로 우리랬어요. 그래서 연수로 우리지 마시고 그냥 커피물 사용을 하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그냥 밀크티 할 때도 이거 쓰고 아이스티 할 때 조금 짧게 우려서 이걸로 사용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티백에 뭐 BOP, OP 이렇게 적혀져 있나요? 대부분 안 적혀져 있어요. 적혀져 있는 데는 거의 없을걸요. 대부분 티백은 종이 티백에 들어있는 애들은 얘네들이에요. 근데 약간 티백 자체가 고급지다라고 하면 얘네들이에요. 네. 차도 그럼 홀에서 더스트로 가면 갈수록 티 자체도 좀 품질이 안 좋은 것들을 쓸 수밖에 없겠네요. 사실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네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공장에 가보면 얘네들이 분류기가 있어요. 분류기가 있는데 그냥 정말 이렇게 분류기가 되어 있거든요. 망이 굵어. 더 좁아. 더 좁아. 더 좁아. 여기서 걸러진 거 OP, BOP, BOPF, 더스트. 왜 제가 홀리 브로큰 이렇게 얘기를 안 할까요? 얘는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오렌지 페코예요. 오렌지 페코는 뭐냐면 이파리가 우리 녹차나 이렇게 차나무 보면 이렇게 싹이 있고 이파리가 있거든요. 요렇게. 여기까지 썼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실은 여기에서 털어서 나온 아이들도 이 이파리인 거예요. 어차피. 다른 데서 줄기라든지 안 좋은 것들은 다 분류가 돼요. 그래서 이 중에서는 얘가 조금 그레이드가 낮기는 하지만 차 상태 자체는 굉장히 좋은 원료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차에도 등급이 있던데요. 등급은 저런 크기가 아니라 아예 품질 자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맞아요. 되게 여기에서 더 뭐 S도 붙고 여러 가지가 붙는데 그거는 이제 품질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얘는 찻잎의 크기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네. 질문 있으세요? 저 그럼 혹시 이게 진짜 좋은 품질의 차다라는 거는 마셨을 때 그 맛이 어떤 식으로 나야 이게 더 좋은 차다라고 약간 어디 가서 뽐낼 수가 있을까요? 어제 뽐내는 걸 좋아해. 일단은 우리가 홍차로 따져봤을 때는 홍차에서는 골든 링이라고 해서 반짝반짝 빛나는 링이 있어요. 그런 링이 보이느냐, 그리고 수색을 봤을 때 너무 뿌옇지 않고
기름기 같은 게 뜨지 않고 얼마만 맑느냐 그렇게 따질 수가 있고요. 사실은 향이라든지 맛은 차마다 다 달라요. 다원마다 다 다르게 뽑기 때문에 우리가 딱 마시고 후미에서 얼마만큼 많이 남을 수 있느냐, 그리고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느냐 여러 번 우릴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고요. 차는 반드시 드셔보시고 남은 엽저라고 해요. 뺀 차들을 엽저라고 하는데, 엽처를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얼마만큼 깨끗하느냐, 모양이 유지가 잘 되어 있느냐, 얼마만큼 통통하느냐, 그거를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카페에서 이제 메뉴 구성을 할 때요. 홍차를 판매를 하고 싶은데 이제 스트레이트 티로 판매를 할 때 메뉴는 그럼 홍차는 다질링하고 얼그레이 요 정도로만 이렇게 판매를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구성을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얼그레이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정말 찾아요, 사람들이. 맞아요. 없으면은 찾고. 홍차 종류는 저는 많이 넣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차피 차는 진짜 찻집이 아닌 이상 일반적인 카페에서는 대부분 우리가 거의 70~80%가 커피를 드시러 오시거든요. 그거에 대한 옵션을 달아주는 거예요, 차는. 사실 그게 서비스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얼그레이와 함께 반드시 뭐 카모마일이라든지 페퍼민트라든지 허브 종류, 논카페인류를 넣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즘에 티 베리에이션 음료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그거에 좀 쓰면 좋을 만한 티 같은 거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굉장히 많기는 한데 베리에이션으로 뽑아내기에 우리나라의 차값 자체가 비싸요. 그러니까 싼 것도 있지만 조금 가격이 많이 매겨지고, 베리에이션을 제대로 뽑으려면은 8g 정도는 써야 돼요. 2g 정도나 뭐 4g 정도는 잘 맛이 나지를 않거든요. 8g 정도를 써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정말 부담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게 페퍼민트가 굉장히 적은 양으로도 맛을 확 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차를 써라라고 요즘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논카페인을 굉장히 많이 찾아요. 몇 년 전부터 우리가 커피 쪽에서는 디카페인을 개발을 하면서 지금은 디카페인 되게 많잖아요. 그때부터 차 쪽에서도 이런 논카페인이 들어가 있는 그런 허브 종류를 좀 더 생산하고 이런 거를 이용해서 베리에이션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실제로도 지금 보면 스타벅스에도 차가 들어간 음료보다는 페퍼민트라든지 카모마일이 들어가 있는 음료가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거죠. 네. 네. 네, 카페에서 그 티백 홍차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입차가 아니라 티백을 사용하실 때는 제가 카페에 가보면 그냥 컵에 그대로 꽂혀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옆에 이제 접시를 주셔서 뭐 2분 있다 빼고 드세요 이런 경우도 있는데 네. 어떤 식으로 서브해야 손님들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을까요? 티백을 쓰실 때는. 사실은 정확하게 맛있게 나가려면 우려서 주시는 게 맞아요. 근데 아시잖아요. 카페에서 바쁜 데서는 정말 바쁘고 조금 일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봐서 이렇게 넣은 상태에서 몇 분 뒤에 빼서 드세요라고 하거든요. 저는 그냥 컨설팅 할 때 편하게 하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진짜 찻집에서는 그렇게 컨설팅을 안 하죠. 우려서 정확하게 해서 나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카페에서 먹는 느낌과 찻집에서 먹는 차의 느낌은 완전히 달라요. 차는 어디에서 먹느냐, 누구와 먹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찻집은 대부분 조용해. 시끄럽지 않아. 얘한테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잠 냄새, 잠 맛까지도 쉽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커피집에 가면은 우리 얘기하느라 봐봐요. 커피 향이 내 코에 이미 들어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섬세하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네. 그럼 차는 100도에 우리는 게 맞는 건가요? 질문 잘하셨어요. 저는 이제 차자리 기획도 하거든요. 그래서 차회도 많이 하는데 그 자리에 이제 나이 있으신 차 선생님들도 오세요. 참석을 하세요. 팔팔팔팔 끓여요. 그럼 선생님들이 막
왜 저렇게 끓이는 거야? 이러는데 저는 100도씨를 견뎌내는 차가 진짜 좋은 차라고 생각을 해요. 중국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높은 온도에서 견뎌내는 차가 진짜 고급 차고 그 차는 어떤 차도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실제로 100도씨에 우려서 녹차도요. 원래 100도씨 우리지 말라 그러거든요. 전 그냥 100도씨 일단 우려봐요. 근데 100도씨 우려가지고 맛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중국의 명차라든지 우리나라 명차도 100도씨에 계속 우려도 10번 우려도 그 맛 그대로예요. 변치 않고. 근데 원래는 온도를 조금 맞추기는 해야 돼요. 네. 찻잎을 읽는 방식을 좀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저희 카페에서 손님들이 오시면 이제 차를 드시는 게 굉장히 돈이 아깝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차가 나오면 그냥 뜨거운 물에 티백 하나 딱 담가서 나오니까 이거를 5,000원, 6,000원 주고 너무 아깝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진짜 그 티백은 다 저렴한 거고 입차로 이렇게 우리는 거는 다 차가 비싼 거고 그렇게 구분이 되는 건가요? 티백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가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렴하게 판매되는 것들도 있지만 요즘에는 유기농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유기농 차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셀렉해가지고 그 차는 비싸요. 자리값까지 더하면 사실상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우리가 자리에 앉게 되면은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게 되잖아요. 그런 자리값까지 생각을 하면 글쎄요. 아까웠나? 저는 집에서도 차를 마시지만 밖에 나가서도 그냥 차 사 먹거든요. 네네.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사실 차에 대한 교육이 대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인식이 그런 거예요. 커피는 머신도 있어야 되고 뭔가 바리스타의 손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바리스타가 우리는 거는 여기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상 그 가격이 제가 계산을 해보면 자리값 플러스 다른 데서 나오지 않는 거를 여기서 사실은 조금은 빼줘야 되는 거지. 그 대신 요즘에는 싼 차를 안 쓴단 말이에요. 비싼 차를 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차를 블렌딩해서 판매를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원가를 줄여가지고 티백 하나당 900원을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팔았어, 내가. 어떻게 될게요? 접었어. 무서워. 돈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티백이 비쌀 수밖에 없어. 좋은 걸로 하면. 그리고 그분들도 카페 하시는 분들도 진짜 저렴한 거 아니면 유기농이라고 이름 붙여지고 제대로 블렌딩 되어 있는 거는 사실상 티백 하나에 뭐 1,500원, 2,000원 정도 할 거예요. 맞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계세요. 네. 티백 하나의 가격대가 진짜 되게 저렴한 것부터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1,000몇백 원짜리가 있는데 네. 카페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정도 맛을 내고 이 정도 가격이면 또 카페 컨설팅을 많이 하셨다 보니까 네. 추천하는 가격대 같은 티백이 있으세요? 추천하는 가격대 그래도 저는 1,000원 정도는 돼야 퀄리티도 나오고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를 쓰다가 1,500원짜리를 맛봤는데 500원 더 비싼 게 훨씬 더 맛있어. 그러면은 내가 조금 포기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 가격을 500원만 가격에 붙이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나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1,000원대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근데 그 이하의 것들은 언제 쓰냐면 베리에이션 쓰기 너무 좋아요. 베리에이션은 단가가 더 올라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금 저렴한 아이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혹시 마시는 그 용기가 도자기나 뭐 유리나 뭐 어떤 거에 마셨을 때 조금 더 좋나 이런 건 없나요? 왜 없겠어요? 있어요. 있는데 네. 집에 가셔야 된다는데. 아니야.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그거를 모든 조건을 카페에서 맞추는 거는 어렵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어떤 카페들이 되게 많아지죠?
약간 한옥 카페나 아니면은 조금 힐링을 주는 카페들이 되게 많이 생기고 대형 카페들이 엄청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곳에서는 사실 그런 도자기라든지 차 내는 도구들이 안 예쁘고 그냥 머그컵에 딱 주면 그렇죠.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먹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은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많이 추천하는 거는 사실은 도자기가 제일 좋아요. 도자기가 제일 좋지만 대형 카페나 뭐 손님이 이렇게 나르는 경우에는 깨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추천을 드리는 거는 저는 킨토? 킨토 유리가 제일 좋고 사마도요. 이 킨토랑 사마도요가 재생유리를 안 써서 차향을 덜 먹어요. 그리고 발향이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제품을 쓰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제가 수업을 할 때도 킨토 제품을 써요. 자, 오늘 이렇게 홍차 역사랑 함께 공부해 보시는데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또 나와주세요. 저도 이렇게 조금 홍차에 대해서 차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즐겁게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 다음에 또 만나요. 너무 재밌었다. 와. 무섭다. 아, 그래요? 진짜. 진짜. 커피 쳤어.